윤세영 임신, 제가 시킨 겁니다. 구지석의 충격적인 발언에 신여진과 윤세영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윤세영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 애는 황진구 애라고. 구지석은 윤세영을 비웃으며 충격적인 사진을 신여진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윤세영은 사실 임신 같은 건 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사실 때문에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이 자기 거짓말 때문에 구하나의 반격에 완전히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신방울이 주방 수납장을 정리하던 중 윤세영이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신방울은 윤세영을 보자마자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고 거실의 조명조차 희미하게 깜빡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영이 여느 때처럼 당당하게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자 신방울이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세영이 너 바람 폈냐? 신방울의 날 선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윤세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이 동그래졌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당당히 반문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람이라니요. 황진구가 오히려 구하나 씨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제가 왜 바람을 피워요? 신방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잠시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세영의 태도가 수상쩍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신방울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틀어진 분위기는 쉽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하나가 문 쪽에서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하나는 신방울과 윤세영 사이에 흐르는 텁텁한 공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신방울이 구하나에게 시선을 돌려 물었습니다. 은총 이모가 솔직하게 말해봐요. 세영이 진짜 딴 남자 만났어요? 구하나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람 상대가 누군지 전 알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폭발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 웃기지 마. 무슨 근거로 그러는데? 황진구가 너한테 마음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내가 바람 피울 이유가 없잖아. 구하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과 직접 대면해보죠. 세영씨가 결백하다면 걱정할 거 없겠죠?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구하나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했다고 느끼는 듯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네가 또 무슨 쇼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구를 증인으로 데려온다 해도 결백하다는 사실은 변함없거든. 신방울은 윤세영의 흔들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방울이 걸터앉은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자 윤세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구하나는 담담한 태도로 그런 윤세영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신방울은 어느 순간부터 윤세영에게서 느껴지던 미묘한 불안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바로 물었습니다. 그래, 증인 나오면 아무 문제 없겠지? 윤세영은 호기롭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가에 짙게 깔린 경계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구하나는 끈질긴 침묵 속에서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눈동자에는 결심이 서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방울은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세영이 주눅든 모습은 드물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뭔가에 쫓기는 듯한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신방울은 이제야 진짜가 드러나려나 라는 묘한 기대감을 품고 윤세영과 구하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셋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고 곧 불길한 소용돌이처럼 커다란 진실의 문이 열릴 것임을 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가로 저물어가는 해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신여진은 회장 책상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밀쳐두고 구하나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신여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신여진 특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구하나는 자리에서 바르게 허리를 펴고 신여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속셈 같은 거 없어요.
단지 사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날 선 눈초리로 훑어보며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는 분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세영 혼인신고를 방해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구하나는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움직였지만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세영이가 정말로 바람이 났다면 그건 사실이지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여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구하나를 시험이라도 하듯 번뜩이는 시선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니? 말로만 떠들지 말고 보여줄 게 있으면 내놔. 구하나는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증인도 데려올 거고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회장님도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신여진은 마치 불편한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엄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애써 흔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심이 붉은 노을과 뒤섞이며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윤세영 혼인신고를 네가 어떻게 방해하려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다. 신여진은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어떤 메모를 가볍게 찢어내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명백히 언짢음을 표시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회장님 하고 잠시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좁은 회장실에 남은 구하나는 잠시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신여진의 말투와 태도에 압도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가올 진실 공방전을 어떻게 이겨낼지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회사의 권력 서열도 사람들의 시선도 전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하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문 밖에서 들리는 신여진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구하나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해. 진실을 감추고 누르려는 사람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겠어. 구하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집 무거운 응접실. 새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 식어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신여진은 손목 위 시계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윤세영은 억지로 불려왔다는 듯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먼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또 불러낸 거야? 나한테 누명 씌울 생각은 그만해. 구하나는 거부감이 뚜렷한 윤세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면 증인이 없겠지? 잠시만 기다리면 알아서 나타날 거야.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네가 데려올 증인이라면 뻔하지 뭐. 날 음해하려고 누굴 매수했나 보지. 이런 유치한 짓거리 언제까지 할 셈인데. 신여진은 의자에 기대앉아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윤세영의 목소리에 눈살을 살짝 찌푸렸지만 대놓고 표를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한숨과 함께 날 선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증인 온다더니 언제쯤 도착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싸움은 그만하고 빨리 끝내자.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구하나는 억지로 누르려는 감정을 다스리며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윤세영은 그런 구하나를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 굳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 혼인신고를 방해해서 득이 될 게 뭔데? 내가 황진구랑 결혼 못하면 너한테 기회라도 온다고 생각해? 구하나는 얼굴을 살짝 굳히고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영, 오해하지 마. 이건 혼인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야. 진구 씨가 아니어도 바람을 폈다면 잘못이잖아. 윤세영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너야말로 얼마나 떳떳하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네. 신여진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춰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만해. 그 증인인가 뭔가가 오긴 오는 게 맞아?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봤습니다. 마침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짧은 대화가 오가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척이 점점 가까워지자 모두가 시선을 출입문으로 돌렸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윤세영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아찔한 불안이 윤세영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문고리가 돌아가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 결코 반갑지 않은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구지석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짙은 눈매가 강렬한 분노를 머금은 채 윤세영을 곧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생략한 채 구지석이 무표정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세영 씨,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세영 씨는 저와 함께 살았던 동거녀였습니다. 한순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야. 하나랑 짰지. 둘이서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잖아. 구지석은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내 말없이 사진 몇 장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미국의 어느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지내는 구지석과 윤세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시선이 사진을 덮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는 기색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눈이 뒤집힌 것처럼 사진을 한 장 한 장 훑어보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윤세영이 갑자기 아랫입술을 깨물고 바닥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곤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대체 언제적 사진이야? 이제 와서 이걸 꺼내는 이유가 뭐야? 구지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세영 씨가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제 아이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세영은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웃기지 마. 내 뱃속 아기는 진구 아이야. 신여진은 주먹을 꼭 쥔 채 윤세영을 향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윤세영은 신여진 쪽으로 다가가 설득하려 했지만 신여진은 몸을 조금 틀어 외면해버렸습니다. 구하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파열음이 일어날 순간임을 예감하는 듯 숨소리조차 죽이려 애썼습니다. 구지석은 숨죽인 구하나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구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구지석에게 잘했다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세영은 당황한 기색으로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쏘아봤습니다. 너 구지석이랑 한패였어? 이런 식으로 날 깎아내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구하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깎아내리는 건가요? 신여진의 얼굴은 붉은기가 올라와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윤세영이 가까이 가서 붙잡으려 하자 신여진은 손짓으로 윤세영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제발 나가.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모든 실망과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두어 걸음을 물러서다가 입술을 앙다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지석은 무표정하게 둘을 번갈아 보더니 깔끔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순간 응접실에 남은 것은 신여진의 분노와 윤세영의 울먹임, 구하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공방전이 이대로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녁 무렵 황진구는 해성투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윤세영과 최명지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에 찬 황진구는 서류를 내려놓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세영은 서성이며 최명지는 그 옆에서 달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딱딱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기세등등하게 윤세영과 마주 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면 날짜가 맞아야 하잖아. 윤세영은 침묵 속에서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최명지가 대신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네 아이 맞아. 세영이가 그렇게 말했잖아. 황진구는 최명지를 노려보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내가 세영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날이 언젠지 알기나 해요. 윤세영은 최명지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 끌었지만 최명지는 오히려 팔짱을 끼고 당당히 섰습니다. 여전히 목소리에 힘을 주며 황진구를 압박했습니다. 당연히 세영이 말이 증거지. 네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해. 부부도 아닌데 멋대로 친자 검사를 하겠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황진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간이 깊게 찌푸려지고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부터 대보세요. 내 아이 맞으면 책임지겠지만 거짓이면 더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윤세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진구가 욕설을 꾹 삼키는 듯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자
윤세영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믿음은 없어? 황진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테이블 위에 주먹을 살짝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믿음이란 말을 해? 결혼 얘기 나왔지만 제대로 된 대화도 없었고 서로 마음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았잖아. 그리고 미국 시절에 구지석과 동거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최명진은 끝까지 윤세영 편을 들며 황진구를 매몰차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라 적당한 타협 따위는 하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내가 직접 친자 검사를 할 거예요. 결과 나오면 그 후에 얘기합시다. 황진구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최명진은 오히려 윤세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네 아이 맞다고 우기면 돼. 친자 검사는 결과도 조작할 수 있어. 그러나 윤세영은 황진구가 보여준 차가운 눈빛에 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울컥하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조용히 최명지의 손을 붙잡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빈 공간에는 황진구의 분노와 윤세영의 불안, 그리고 최명지의 노골적인 이기심만이 미묘하게 뒤섞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윤세영과 최명진은 신여진이 주최하는 가족 모임 겸 회사 간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와의 갈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라 최명지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가짜 임신이 들통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윤세영은 극단적인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신여진은 간단한 담화를 위해 2층에 위치한 개인 서재로 가던 중 복도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윤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명진은 세영아! 하고 소스라치게 외치며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세영이 난간에서 몸을 굴린 듯 허리를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최명진은 울먹거리는 연기로 윤세영을 부둥켜 안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떡해. 유산하면 어떡해. 구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마침 뒤따라온 신여진이 차가운 눈으로 윤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세영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신여진은 윤세영 쪽으로 걸어가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무슨 난리니? 최명진은 신여진에게 매달려 흐느꼈습니다. 구하나가 괜히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 주더니 세영이 아이가 위험해졌어요. 회장님도 어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정신없이 웅성대자 신여진은 주저없이 지시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 윤세영은 눈을 희미하게 감으며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계속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나 때문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식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명진은 눈물범벅 연기를 하며 접수대에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제 딸이 임신 중이었는데 넘어졌어요.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의사 역시 최명지에게 매수된 상태라 아무런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진단만 내렸습니다. 최명진은 곧장 신여진에게 연락해 과장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구하나 때문에 세영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유산 조짐이 있다고 해요. 신여진은 전화를 끊으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신여진은 윤세영의 임신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산쇼까지 벌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임신이었으면 계단에서 구르며 저렇게 소리칠 시간이나 있었겠나 하는 의혹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족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최명지에게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이걸로 황진구 마음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를 탓하는 분위기가 더 커지려나? 최명진은 윤세영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연기하면 돼. 지금은 동정심을 자극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에게 돌리는 거야. 그렇게 둘의 음모는 병원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무대 뒤에서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른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구하나는 병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판이 나겠지 하는 결심이 눈빛에 드러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자 윤세영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연기를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여진이 병실 한쪽에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윤세영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가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와? 네가 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말도 못 들었니? 구하나는 숨을 고르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가방에서 어떤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꽤 길이가 있는 이 천은 분명 복대처럼 보였습니다. 구하나가 복대를 번쩍 들어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윤세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동공이 커졌습니다. 신여진도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혔습니다. 뭐야 그게? 또 무슨 음모를? 윤세영이 부정하려 했지만 구하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가로막았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유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복대가 뭘 의미하는지 회장님도 잘 아실 거야. 병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었던 거야. 이 복대로 배를 부풀려서 임신한 척한 거잖아. 윤세영은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내저으며 반박했습니다. 또 무슨 근거로 그래? 당장 나가. 회장님,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신여진은 이미 눈빛에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윤세영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봐. 윤세영은 잠시 숨이 막힌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한 듯한 눈물을 보이려 했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잘못을 덮을 길이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한번 가라앉히고 결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모두를 속인 건 이미 끝났어. 네 거짓말을 다 들통났다고. 윤세영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진구 뺏으려니까 그렇지. 바람 피웠다고 모함하고 임신도 가짜라고 뒤집어 씌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구하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 회장님도 납득하셨겠지. 신여진은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숨 섞인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알았다.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라니 한심하군. 그 말과 함께 신여진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자 윤세영은 도저히 붙잡을 수 없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구하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봤지만 이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짓은 무너졌고 병실 안에는 분노에 젖은 윤세영 혼자 남아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황진구는 병원 로비에서 윤세영을 기다렸습니다. 곧 윤세영이 어정쩡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자 황진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윤세영이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였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황진구는 윤세영의 말을 끊으며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냉기 어린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상관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세영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황진구의 팔을 잡고 늘어뜨렸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버리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어. 황진구는 팔을 슬쩍 뿌리치며 윤세영을 노려봤습니다. 용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 가짜 임신, 바람, 그동안 한 말이 전부 거짓이었잖아. 어떻게 다시 믿으라는 거야? 윤세영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진심이었어. 적어도 한때는. 네가 너무 차갑게 구니까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커진 거야. 황진구는 한심하다는 눈빛을 띤 채 소리 죽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제 오늘 알게 된 것도 아니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어. 난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윤세영은 흐릿해진 눈으로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황진구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무슨 이유가 있든 나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윤세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곧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황진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신여진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뻗어들어왔습니다. 황진구가 들어서자 신여진은 서류 몇 장을 책상 아래로 치우고 냉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니? 황진구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세영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셨죠? 가짜 임신까지 했고 은총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신여진은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대충 상황은 들었다. 이젠 믿을 수 없지. 그러면 은총이는 누가 키우려는 거니? 황진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입양할 겁니다.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은총이를 그냥 두면 불안정해질 테니까요. 신여진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신여진은 처음엔 윤세영에게 은총이를 맡기려 했지만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여진은 고민하듯 묵묵히 시선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결국 신여진의 입에서 마지못한 듯한 말이 떨어졌습니다. 알겠다. 네가 은총이를 입양해. 내가 위임장 줄 테니 잘 맡아서 키워.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은총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어둑해진 거리, 구하나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을 나섰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의아한 듯 눈을 깜빡이며 황진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진구씨, 여기서 뭐 하세요? 퇴근 안 했어요? 황진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기다렸어요. 하나씨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둘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황진구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거 회장님이 준 위임장이에요. 제가 은총을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류죠. 구하나는 놀란 듯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혜성그룹 회장 이름이 적혀 있었고 법적 위임에 관한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은총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네요. 그럼 은총이는 회장님 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황진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씨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씨가 은총 엄마가 되어줘야 해요. 구하나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회장님이 은총을 직접 키우게 둘 줄 알았는데. 황진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하나씨한테 은총이를 되돌려줄 겁니다. 구하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총을 친아들처럼 돌봐왔지만 혜성그룹의 이해관계와 가족 간의 문제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구씨를 믿어도 될까요? 황진구가 조용히 구하나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도울 거예요. 은총이도 하나씨 선택을 기뻐할 거고 저도 하나씨가 소중해요. 구하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진구가 여전히 품고 있는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은총이를 위한 길이라면 진구씨와 협력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해 볼게요. 그 말에 황진구가 안도한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단순한 안도만이 아니라 구하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아직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은총을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은총을 위한 미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구청 앞은 주말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제법 분주했습니다. 결혼신고를 하러 온 신혼부부들, 출생신고를 하러 온 가족들, 각종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틈에서 구하나와 황진구가 나란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결연하면서도 묘하게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하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을까요?
은총 생각하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황진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은총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해요. 하나 씨와 제가 결혼해야 입양 절차가 더욱 순조로워질 테니까요. 구하나는 입술을 앙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양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책임지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진구 역시 마음 한편에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신여진과는 달리 자신은 오직 구하나와 은총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만이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코너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황진구가 여기 이름 쓰세요 하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하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구씨, 정말 진구씨 마음은 나를 좋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은총 때문인 거예요? 황진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다예요. 하나 씨가 좋은 것도 맞고 은총이 안정되게 자랄 길을 찾는 것도 맞고 솔직히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요. 구하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진구 씨가 싫은 건 아닌데 아직 받아들일 만큼 여유가 없어요. 일단 은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에 황진구는 네 알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신고서를 건네며 이제 제출하러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청 직원에게 제출을 마친 뒤 기념도장을 찍는 순간 둘은 작게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구하나는 가슴이 뛰었고 황진구도 감격스러운 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과 거짓말 그리고 애증이 뒤얽힌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결혼신고는 은총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자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잘해봐요. 황진구가 따뜻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구하나는 그렇게 해요라고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구청 문을 나섰습니다.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긴 듯 둘 다 한층 가벼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은총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그 뒤에 조용히 스며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맑은 햇살처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무사히 끝난 지 며칠 후 황진구와 구하나는 입양 서류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혜성그룹의 영향력과 신여진의 위임장 덕분인지 서류 심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구하나의 집에 은총이가 초대받아 왔습니다. 아직 함께 살기로 한 건 아니었지만 집 안 분위기를 익히게 할 겸 한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구하나가 손수 만든 저녁 식탁 앞에서 은총이는 신나게 수저를 들고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황진구와 구하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 이모 아저씨, 둘이 결혼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족이 될 거야. 은총이는 어떻게 생각해? 은총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 이모가 내 엄마 되는 거죠? 황진구가 옆에서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도 은총이를 아빠처럼 돌봐줄 거야. 은총이랑 오래 같이 지내고 싶어. 은총이는 활짝 웃으며 식탁 위 김밥과 반찬을 깨 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은총이를 보며 가슴 한켠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은총이와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황진구와 구하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입양 서류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은총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문득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 언제부터 엄마랑 살 수 있어요? 구하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곧 이사 올 거야.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줄 수 있지? 은총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순수한 기쁨과 기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황진구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감격스러운 듯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이 이런 거군요. 구하나는 은총이와 황진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진구씨. 짧고도 간결한 말 속에는 긴 세월,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발걸음과 여러 상처들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를 돌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 밖으로 나온 황진구와 구하나는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큰 안도와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너머 은총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입양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 신여진은 뒤늦게 은총이가 이미 구하나의 아들로 호적에 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총이를 손자로 부르고 싶어도 법적 권리는 이제 완전히 구하나와 황진구에게 이양된 상태였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뒤엉킨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신여진은 결국 구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구하나가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집 앞을 정리하던 참에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신여진이 다가왔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등장에 약간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정중히 목례했습니다. 신여진은 딱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순간 두어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무릎을 반쯤 굽혔습니다. 완전히 앉지는 않았지만 신여진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버린 행동임이 분명했습니다. 은총이를 좀 볼 수 있게 해다오. 구하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총이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진심으로 잘해주셔야 해요. 더는 아이를 도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신여진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렇게 안 해. 은총이는 이제 내 손자니까. 너한테도 미안했다. 그러니 적어도 볼 수 있게는 해줘. 구하나는 신여진의 눈빛 속에서 묘한 슬픔을 읽었습니다. 비록 신여진은 한때 자신을 가짜 딸로 만들고 많은 상처를 준 인물이었지만 은총이만큼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어요. 은총이한테 다시는 상처 주지 마세요. 신여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여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구하나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신여진과도 협력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간 늦었으니까 주말에 만나보세요. 신여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듯 뒷모습이 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구하나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 형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남은 앙금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로써 모든 거짓과 음모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남은 건 사람들의 진심뿐이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구하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은총이만이라도 평안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줄래요. 진구 씨와 함께. 가족으로.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신여진이 떠났음을 알렸습니다. 복잡했던 사건들은 이렇게 한 가닥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